내가 사장님 고소하면 사장님 철컹철컹이야. 근데 내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 결정권이 생기게 된 게 사실은 100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살면서 서러웠던 얘기. 채널명을 바꿨어요. 독거 노처녀에서 독거 퀸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딱 한 가지. 다 독거 노처녀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하지만 원조는 나였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아니 그렇다고 그냥. 그 독거 노처녀라는 이제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그 표현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쓴 사람은 나다. 그건 확실하다. 그 증거는 제 영상에도 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이든 여자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젊고 예쁜 여자로 산다는 거는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특히 대한민국은 더 좀, 나도 한때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없고. 근데 그게 뭐 늙어서 서럽다, 안 이뻐서 서럽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혼자 사는 여자를 막대하는 사회. 너무 일반화시켰나?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내가 요즘에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난다기보다도 서럽고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런데 왜 나는 저항할 수가 없지? 왜 화를 낼 수가 없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하는 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무슨 일이냐면, 일단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35년. 그래서 이제 손볼 때가 되게 많죠. 하지만 남자를 들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혼자 사는 여자한테는. 아무리 집을 수리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집을 한번 딱 들어오면 알지. 이 집이 뭐 남자 식구가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금방 알아요. 아무리 남자 신발을 갖다 놓고 별 위선을 다 떨어도 보면 알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키기 싫어서 저 웬만하면 사람을 안 부르고, 웬만하면 고장 나도 그냥 쓰고 그러죠.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는데, 몇 년 전에 집에 이제 샤시를 바꾸면서, 샤시 바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샤시를 바꾸면서 한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 사장님이 샤시를 바꾸는 날 오전 8시에 오겠다고 그래놓고 7시 반에 오신 거야. 자다가 일어나서 막 부시시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 열어드리고, 내가 이제 뻘쭘하니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저는 좀 나가 있어도 되겠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었나? 그러면서 커피를 옆에서 좀 타래요. 내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또 그 사장님 뭐 덩치도 크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으로 도망갔어.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집수리 다 해놨으니까 오래. 그런데 그냥 오기가 무서워서 동네에 사는 동생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사장님이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거 저거 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까지 다 손을 보셨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지. 그리고 이제 한 4, 5년이 흘렀죠. 근데 이번에 내가 이제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집이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지금의 집보다 반이 작아. 굉장히 낡은 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야 돼서 인테리어 업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사장님이 생각이 났어. 왜냐면 너무 꼼꼼하게 일을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견적을 냈어. 다른 곳과 비교 견적을 안 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 인테리어 사장님 한 6, 7분 정도를 내가 거래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신뢰가 갔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전라도 말투를 쓰는데 난 전라도 사투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내가 원래 태백산맥 뭐 아리랑 이런 책 좋아하는 게 거기 그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너무 재밌거든. 그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저것 이제 인테리어를 맡기면서 상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집 하나를 완전 다 뜯어 고치는 거야. 다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현관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싱크대, 그다음에 뭐 타일, 문고리, 문 색깔, 벽지 뭐 싹 다 얘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사장님이랑 많이 조율을 해야 되다 보니 얘기를 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그 사장님이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집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부품 뭐를 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 막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가슴이 그쪽 가슴보다 클걸? 이러는 거야. 내가 말이 돼? 아니 그게 내 가슴이 내 가슴을 작게 봐서 열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성희롱이잖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갖고 그날따라 그때 텔레비전에서 강력범죄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랑 나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릴 그런 사이도 아니고 그런 공간도 아니고, 나도 농담이라면 무지하게 좋아해서 내가 가끔 우리 동생들한테, 아는 여자 동생들한테 작다고 막 고민하는 애들한테는 야 언니 거 갖다 써, 언니 거 아직 쓸만해, 근데 이런 농담도 해. 실제로 쓸만하지. 네, 이렇게 또 3000% 빠진다니까. 여튼 그렇다고 계약금 다 주고 뭐 이제 저기 다 철거 들어가고 한 상태, 나 사장님이랑 일 못하겠으니까 이 계약 엎읍시다, 나 사장님 성희롱으로 고소할 거예요, 이렇게는 또 말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워. 그 사장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알고 지금 또 내가 이사갈 집도 알아. 그런데 일이 크게 번지게 되면 그 후환이 내가 두려운 거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좀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 끝에 사장님 그거 아까 저한테 했던 농담 그거 성희롱이에요. 내가 사장님 고소하면 사장님 철컹철컹이야. 그랬더니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아니래, 요즘 여자들이 더 그렇대. 그러면서 자기 산에 같이 다니는 아줌마들이 자기 막 갑발을 자꾸 만지고 자기 엉덩이를 만지고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공사하는 집에 좀 짐이 있었어. 왜냐면 거기서 내가 작년이랑 올해 초에 애들을 좀 가르쳤어서 책상도 몇 개 있고 책도 좀 있고, 그 짐을 나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박스에다 넣어놓으래. 어디다 그 박스에다 넣어서 집에다 갖다 놓던지 치우라는 거야. 그래야지 공사하기가 편하다고.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거기에 그 11평짜리 아파트에 1,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도배 장판 이런 거 할 때 살던 집도 도배 장판을 하거든.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막 짐 요리조리 이렇게 피해 가면서 이렇게 공사하시거든. 근데 그거를 나보고 안 치운다고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는데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베란다. 워낙 집이 작으니까 베란다도 작고, 이제 그 베란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탁기가 엄청 큰 세탁기거든요. 그 세탁기 치수를 재갖고 오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봐야 되니까. 내가 깜빡하고 세탁기 치수를 못 쟀어.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이제 그 세탁기 치수를 검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삼성 드럼 세탁기 21kg 뭐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그 규격이. 안 그러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라도 전화를 하려고 했지. 그래 막 찾고 있으니까 갑자기 욕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나한테 직접 대고 한 욕은 아니고 혼자 독백 형식으로 한 욕이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이런 거. 근데 나는 살면서 그런 욕을 남자 근데 그때 막 욕을 듣는데 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무섭다기보다 사람이 정말 처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말은 기본이고 집에 와서 아 정말 너무 서럽다.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상황에서 당신 나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이라는 게 막 그 무서운 그 공동 현장에서 막 오한마만 해도 몇 배고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남자분들이 그 안에서 나 혼자 아니 내가 왜 내 돈을 써가면서 이 욕을 들어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집이 좀 고장나고 수리할 게 있어도 안 고쳐요. 왜? 남자를 들이기가 싫어. 아무리 남자 신발을 갖다 놓고 뭐 칫솔을 2개를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해도 딱 보면 알거든. 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인지 남자랑 같이 사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거 혼자 사는 게 들키기 싫은 거야. 그리고 다른 데랑 비교 견적을 내지도 않았어. 근데 그게 실수였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거를 알고 있고 말 이렇게 해보니 만만하고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하고 서러워. 나 진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서러워.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게 잘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네가 과부냐?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성경 시대에는 노처녀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 성경 시대의 과부라고 하는 거는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하는 거지 남편이 있었다가 없어진 여자만 과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고대, 중세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 뭐 구한 말까지만 해도 뭐 노처녀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독신주의라는 게 없었잖아. 독신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었잖아, 여자들에게는. 팔려가든가, 노비면 팔려가든가, 양반이면 시집 가든가. 내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 결정권이 생기게 된 게 사실은 100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100년이 뭐야, 사실은 한 50년도 채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시인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 이런 분도 보면 사실은 그분은 독신으로 살았어야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잖아. 그래서 자기 인생의 삼한을 얘기하죠. 내가 조선에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그 신랑 이름이 김평립이었나? 하여튼 그 사람의 와이프가 된 것. 그것을 3가지 한으로.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냥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고민은 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었던 거지. 그게 적어도 1930, 40년대까지는 그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한국전쟁이 그 모든 걸 바꿨잖아요. 혼자 사는 여자를 막대하는 무례한 사람들, 무례한 남자들. 지금 되게 분노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서러워서. 화가 난다기보다도 서럽지. 그렇다고 내가 사실 집도 다 뜯어놓은 마당에, 계약금도 넘어간 마당에 나 사장님이랑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으니 여기서 업자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두려워요. 뭐가?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알고 이사 갈 집도 알아. 그리고 그 사장은 자기 뭐 젊었을 때 사람 좀 쑤셔봤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화가 나.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벽에 기대 있어도 신랑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라는 우스갯소리 비슷한 말이 있지. 근데 나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했지. 기대 있을 남자가 무슨 필요해. 사랑을 했는데 살다 보니 병이 들어서 기대어 있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방패용 남자는 필요가 없지. 아,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오늘 혼자 살면서 서러운 걸 가장 서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화가 났지 서럽다라는 느낌은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서러워. 서럽고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혹시나 주변에 혼자 사는 여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막대하지들 좀 마세요. 인생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언젠가는 혼자 되고 또 그게 아니어도 언젠가는 본인도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약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라. 내 와이프가 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여동생이, 내 딸이 어느 순간에는 약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본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감을 느끼고,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혼자 될 수도 있고,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누구나 약해지는 때가 온다.